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회째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6회째 방송 때 집사부일체 멤버들의 그 뇌 MRI 촬영 결과를 사주로 풀이했는데요. 제가 이제 자랑을 했죠. 얼마 전에 방송에 집사부일체 멤버들의 어떤 MRI 촬영 내용이 나왔는데, 내가 이 내용을 사주로 풀이했더니 정말 그 싱크로율이 거의 뭐 90%, 100%였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격려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요즘 시대는 PR을 많이 하는 시대죠. 어떤 사람들은 뭐 PR 하니까 피할 거는 피하고 알릴 거는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시국명리학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열일하게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그 뇌 MRI 내용을 이제 거의 한 48분 동안 찍었으니까요. 저도 이렇게 그 찍으면서 시간을 보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조금 더 하려다 그냥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전 방송에서 저는 제 이론, 그러니까 시국명리학에서 여러 가지 학업에 관련, 또 뭐 학업뿐만 아니라 무슨 세상 이치에 대한 여러 가지 등등 자연에 입각한 시국명리학의 이론을 학업에 제가 적용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많은 학생들하고 상담을 했고, 또 실제 수능 성적을 국어, 영어, 수학을 정말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빠른 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나름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잘 가네요. 지금 4월 중순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일선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중간고사를 치르기 위해서 시험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보면 8월 달에 이제 정년이 되기 때문에 중간고사 이제 시험지를 냈거든요. 그래서 한 2달 후에 6월 말에 기말고사를 출제하면 이제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분주해졌습니다. 내년 2월에 정년을 한다면 좀 여유가 있을 텐데 8월에 정년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마음속으로는 정말 많이 만나고 싶은데 코로나 문제도 있기도 하고, 또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이 많아가지고 한 학년이 한 교사가 한 학년을 지도하게끔 그렇게 시간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2학년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반부터 8반까지 8시간, 또 1학년 8시간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러이러한 상담을 해준다고 소개를 했더니 정말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오기도 하고, 바로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한 2명 정도 이렇게 보는데 얘들이 그냥 서로 줄 서게 하려고 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웃기는 말로 그랬죠. 야, 너네 그러면 번호표를 뽑아야 돼. 너 몇 번이야? 너 2번, 3번?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5번째 강의 때 얘기했던 거를 이어서 국어에 대해서, 국어 교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3학년 담임을 한 5년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제 3학년 담임이 아닌 일반 뭐 1학년이나 2학년 담임도 뭐 한 10 몇 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제가 담임을 한 38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아이들과 상담을 하면서 성적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 시공명리학 공부하기 이전에
아이들하고 국어 상담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뭐 개인차가 있기도 하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국어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제 그 수능 성적 한 4,500명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을 1등급을 한 번이라도 맞은 학생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국어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의 수가 영어, 수학보다 제일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노력에 비해서 국어 성적을 일관되게 얻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상담할 때는 그랬죠. 막연하게. 야, 너 왜 국어 책 좀 많이 읽어? 전혀 책을 읽지도 않고만 어휘력도 떨어지고,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해보면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그 공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금방금방 흡수가 되기 때문에 책을 빨리 읽겠죠. 만약에 어떤 개인이 책을 읽는데 그 흡수력이 낮다면,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얼른 안 들어온다면 또 책을 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읽고 싶은 생각이 적겠죠. 근데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국어 성적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책을 많이 읽으면 일단 어휘력도 많이 향상되고 또 사고력이 신장되거나 여러 가지 좋은 학습에 유용한 그런 과정이기는 뭐 틀림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국어 공부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정말 노력에 비해 정비례되지 않는다. 얘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가장 좀 화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다른 학생과 비교했을 할 때입니다. 수학하고 영어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A 같은 학생은 국어 성적이 안 나와서 엄청 많이 이달에 국어 투자를 했는데 그냥 등급은 뭐 한 3등급 뭐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눈으로 어떤 학생을 이렇게 면밀히 관찰했을 때 그 반대되는 학생은 눈으로 보기에 국어 공부를 한 것 같이 안 보이는데 그 학생이 시험 봤을 때는 뭐 거의 1등급 이렇게 나온다면 가장 속상하죠. 나는 죽도록 국어 공부했는데 국어를 열심히 했는데 3등급 나오고, 저 친구는 내 눈으로 국어 공부를 한 그런 그 과정을 본 적이 없고 책도 별로 읽은 것 같지도 않은데 국어 성적이 잘 나온다. 참 그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국어 성적은 가치 판단이 결정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국어 지문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죠. 근데 이해를 하는데 이제 그 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고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 끗 차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답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답인 거예요. 그래서 가치 판단이 중요하다. 저는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는 뭐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국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아이들하고 성적 상담을 많이 해보고 또 수능 성적을 사주와 비교해서 판단한 결과 지문을 읽고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좋게 또는 나쁘게 결정된다는 사실을 나름대로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사주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번 사주는요. 갑신,
갑신년, 신미월, 갑오일. 신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2번 학생 사주입니다. 갑신년, 신미월, 모일에 태어난 학생입니다. 신은 잘 모릅니다. 자, 이 학생, 두 학생의 공통점을 얼른 알아볼 수 있죠. 이걸 이제 십신으로 생각해 본다면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편관 1번 같은 경우는 관이 어때서 뭐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식상이 어때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시공명리학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죠. 일단 첫 번째 상황은 그렇죠. 1번의 이제 1번과 2번의 공통점은 수기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공명리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이게 의미가 있다, 이 이론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는 자연 이치와 많이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물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식물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죠. 물론 수기의 공급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화기의 어떤 작용도 있어야지 성장하고 열매 맺고 그렇게 됐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뿌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기가 맨 먼저 어떤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식물이 성장하거나 열매 맺을 수 없죠. 성장하기 전에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역시 사람의 삶도 그렇다. 그 사주를 봤을 때 일단 수기가 없다. 그러니까 사주 원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국 중에서도 이제 연월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주들은 연월일을 생각을 해도 수기가 전혀 없습니다. 수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좀 그 사주가 빡빡하죠. 식물을 생각한다면 뿌리 성장이 될 수가 없죠.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 공부가 어렵겠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렵냐면 어떤 지문을 읽었을 때, 뭐 국어로 된 글을 읽었을 때 그 읽는 순간 머릿속에 그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수기가 없으면 뇌도 마찬가지죠. 뇌 속에도 일정한 양의 수기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뇌 기능이 원활하지 않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수 부족을 다른 말로 고치면 이해력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해력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지문을 읽고 무슨 의미인지 빨리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해력이 부족하면 지문을 더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력이 충분하면 한 번 읽어도 의미 파악이 금방 되는데, 이해력이 부족하면 한 번 읽어가지고 의미 파악이 안 되죠. 그러면 지문을 또 읽게 되죠. 그럼 지문을 또 읽게 됐을 때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시간 부족 때문에 이제 계속 그 어떤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면 시험 보는 과정이라면 긴장되죠. 그래서 가장 수 부족이 문제여서 국어 과목이 가장 문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두 학생 모두 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력이 딸린다,
지문을 2번 읽게 된다.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두 번째입니다. 월지 상황을 보면 미월에 태어났습니다. 미월이 상징하는 것은 엄청 더운 미월이죠. 사막 같은 미월입니다.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는데 월지 시공으로 본다 하더라도 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자연의치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신미라고 하는 간지를 보면 지금 1회부터 6회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머리 좋은 간지 구조라고 계속 신미, 신해, 신묘 이런 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기도 하고 종자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해외 귀신 같다. 사는 공간은 한국인데 뭔가 생각은 좀 외국 같은 그런 글자들이 신묘, 신미, 신해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국사 시간에 기억나죠? 신미, 양요. 예. 그러니까 수많은 60갑자 중에서 미국의 어떤 제너럴 셔먼호인가요? 기억은 순간 잘 안 나는데요. 그게 인천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개항을 요구하는 그때가 바로 신민연이죠.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글자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민은 일단 머리가 좋은 간지이기도 하고 외국어에 관심이 있거나 외국어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학생은 모두 외국어를 국어, 영어, 수학보다도 일단 잘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다음에 이제 또 1, 2번 학생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세 번째, 글자로 봤을 때 공통점은 오화가 있습니다. 예, 오화 중에는 병기정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있죠. 그래서 오화의 역할은 뭐냐면 병화의 에너지를 정화의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계절이 오화. 물론 뭐 좌오미오유가 전부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특히 오화는 기토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서 바로 병화가 정화로 바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기토 과정을 통해서 옮겨가게 되는 뭔가 A의 사고를 B의 사고로 바꿔주거나 전환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머리가 좋고 오화의 기능이 좋은 학생들은 외국어를 잘하죠. 우리가 외국어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국어로 어떤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쉽게 외국어로 전환이 된다는 것이고 또는 외국어로 쓰여 있는 글을 우리나라 말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 기능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성 때문에 외국어를 일단 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공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오미라는 글자가 이렇게 보이죠. 네. 오미 속에는 정화라고 하는 중력 에너지가 들어있어서 좀 집중하기도 한다. 집중력이 있기도 하다. 그런데 너무 사주가 말랐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A라는 학생은 어떤 과목을 가장 잘하고 어떤 과목을 가장 못할까? 지금 강의를 계속 시청하셨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죠. 1번으로 가장 잘하는 과목은 1번 학생은 당연히 영어죠. 예, 영어가 1번. 그 다음에 수학이 2번, 국어가 3번입니다.
왜 국어가 3번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학생은 영어가 1번, 그리고 국어가 2번, 수학이 1번, 수학이 세 번째 이렇게 되죠. 아마 영어가 1번인 것은 물론 국어 성적은 좀 떨어지는데 영어가 1번인 것은 신미라고 하는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름 아까 드린 대로 외국 귀신이니까 외국어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일단 그래서 과목상으로는 영어가 1번입니다. 둘 다. A라는 학생은 왜 국어 성적이 세 번째일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어 성적은 가치 판단이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A 학생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출제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따져봐야 되죠. 그래야 오답을 줄일 수 있는데 이 학생은 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크게 작용한 겁니다. 갑의 성정은 어느 정도 아시죠? 갑은 수직 상하를 하는 기운입니다. 좌우 생각을 별로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한 것이 답입니다. 이쪽 왜 2번은 왜 맞지? 틀리지? 3번은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갑목이 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 구조상으로 보면 수기가 딸린 데다가 갑목의 성정이 그대로 발현되기 때문에 답을 고를 때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직진하죠.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자기에게 쏠린 거죠. 출제자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 국어 이런 국어를 제일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학생은 뭐냐면 수기가 약간 부족하면 이제 이해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특히 무토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수기에 해당되는 것은 어제 얘기했죠. 양생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 수기는 당연히 수학적인 에너지가 적다. 그래서 계산도 힘들고 도형이나 이런 문제는 더더욱 힘들기 때문에 영어, 국어, 수학 이런 순으로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학생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국어의 경우는 가치 판단이 결정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가치 판단의 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뭐냐? 사주에 수기가 없으면 이해력이 딸린다. 그래서 지문을 또 읽고 또 읽고 하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출제자 쪽으로 되어 있으면 뭔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자신의 에너지가 강하다거나 그렇죠. 자기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답을 내는데 객관성을 잃게 됩니다. 비유하면은 이런 식이죠. 제가 뭐 국어 교사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게 객관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치 판단이 굉장히 이 동그라미에 있는 것처럼 작아야 되죠. 자기 생각이 작고 일반적인 생각, 다른 사람도 공유할 수 있는 생각, 보편적인 사고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고 자기 생각이 적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름 올바른 가치 판단이 될 수 있죠. 근데 정반대로 다른 에너지가 만약에 있다면 이런 친구는 여기가 이제 보편적인 사고이고 여기 빨간 것이 만약에 자기 생각이다. 그러면 자기 생각을 기본으로 놓고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치 기준은 아주 작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오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학생의 사주를 다시 또 다른 사주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고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떤 직업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맞춰보죠. 1번 학생은 어떤 직업 성향이 있을까요? 뭐 이거를 십신으로 생각해 보면 도대체 생각이 나지도 않고 뭐 또렷하지 않습니다. 지금 1번 학생은 외교학과를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학과. 1번 학생은 외교학과를 갈 생각을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신미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장 영어를 잘하고 또 여기서 미토 속성이라는 거 하는 게 있죠. 자, 미토의 속성은 뭐냐면 해묘미 삼화부 완성이기 때문에 성장이 완료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여기는 내가 더 있어봤자 필요 없다. 성장이 완료됐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한다. 나는 떠나야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해외 가서 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 실제로 학생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번, 그러니까 1번 학생은 외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학생은 뭐냐면 이 학생이 미술을 전공합니다. 미술 전공인데 나중에 여건이 되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 그리고 꼭 미국 아니라도 자기는 여건만 허락하면 해외에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미술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뭐 화려하거나 그런 종류의 미술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하겠네. 그랬더니 선생님 왜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 뭐 신들렸어요? 그게 아니고 뭐 제가 뭐 신들리겠습니까? 글자가 의미하는 걸 그대로 얘기할 뿐이죠. 이 신이라는 글자를 생각하면 글자 그대로 신금이죠. 예리한 신금. 그야말로 맵고 날카로운 신금이죠. 그 신금이라는 글자 속성 자체가 굉장히 막 둔탁하고 그게 아니라 약간 뾰족하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디테일하게 터치하는 그런 미술을 이제 얘기했죠. 그리고 2번 학생의 2번 학생의 어머니가 2번 학생의 어머니가 광고 디자이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주 6글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글자인데 어머니가 광고 디자인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미토라고 하는 월지가 어머니를 상징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신미일조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부모를 상징하는 궁이가 돼서 신미를 본인만 쓴 게 아니고 본인과 부모님이 그 에너지를 같이 쓰거나 아니면 본인만 쓰거나 또는 부모님 혼자만 쓰거나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궁위로 봤을 때 월주궁위는 부모궁위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부모가 그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학생이 신미월에 태어나서 신미 특성대로 외국어를 잘하고 그래서 직업도 그렇게 정하고 한 학생은 신금의 특성대로 디테일하게 미술을 그리는 이 학생이 뭐 색상이 있는 건 아니죠. 사주 자체가. 화려한 병화나 사화 이런 색상이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고 뭔가 이제
다른 쪽의 미술로 가겠죠. 또 그런 성향으로 부모님의 직업도 연결되는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미가 있는 학생의 직업을 한번 추론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겪겠습니다. 김효년, 신묘월. 칠판이 아니다 보니까 글씨가 삐뚤빠뚤하네요. 신묘월, 신묘일, 신묘시, 이런 사주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죠. 기묘, 신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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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은 글자가 반복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연히 복음이면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주 주인공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떤 학과에 진학을 했을까요? 이걸 그냥 십신으로 생각해 보면 완전 비겁 투성이기 때문에 글쎄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또는 신금하고 묘목 관계 이렇게 보면 완전 재성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게 무슨 돈과 관련된 학과를 가야 되나?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거를 자연의 입장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신묘가 아니라 월지가 신미가 돼야겠네요. 네. 그래야 지금 아까 두 학생이 신미 월이기 때문에 역시 신미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학생은 신미월주인데 과연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자연의 이치로 생각해 보면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신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카로운 예리한 좀 뭐 그런 도구로 생각할 수 있고, 묘목은 아주 정반대의 야리야리한 풀꽃 같은 그런 묘목이고, 또 미토 속에도 을목이 지장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리한 신금이 야리야리한 묘목을 정말 자르거나 관리하거나 뭐 그런 구조입니다. 뭐 물상으로 보면 그러면은 뭐 식물에 대해서 어떤 전정을 해주거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달리 보면 그러면 이 학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왜냐하면 사방대가 신금이 있는데 묘목이 지지에 있어 가지고 이 신금들이 언제 나를 속된 말로 하면은 귀찮게 할까, 언제 나의 생기를 뺏을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작용하고 있죠. 그렇게 보는 것이 시국명리학의 입장이죠. 이 학생은 언어학과에 원서를 냈고, 또는 생명과학과에 원서를 냈습니다. 언어학과에 원서를 낸 이유는 그러죠. 생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특히 묘목이 말과 관련되기 때문에 신금 때문에 이 말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어학과 충분히 말되고, 마찬가지로 생명과학과 이 두 학과에 합격했는데 실제로 등록은 언어학과에 등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제는 국어 성적은 가치 판단이 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가치 판단의 결정을 막는 것이 뭘까? 수기가 부족하면 절대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자신의 에너지가 강하면 역시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런 얘기 했고요. 신미라고 하는 간지, 그러니까 60갑자 중에 한 간지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